자, 9월 15일이고요. 우리 CSS에 대해서는 이제 오늘이 마지막 날이죠. 네, 최종 그 세미 프로젝트로 그 웹페이지 하나를 지금 같이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어제까지는 모든 페이지에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헤더하고 푸터 영역까지 준비를 해놓은 상태예요. 그리고 어느 정도의 반응형 기능도 준비를 해놨었고요. 그럼 이제 앞으로 페이지들을 작업할 때마다 위쪽 부분하고 아래쪽 부분은 계속 딸려다니는 거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우리가 이게 그 진짜 프론트엔드 기술로 만든다라고 하면은 애당초 여기 상단의 헤더랑 하단의 푸터를 각각 다른 파일로 만들어요. 지금은 하나의 HTML 안에 이게 다 들어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만들어 놓은 취지는 앞으로 새로운 페이지를 만들 때마다 지금 이게 common.html이라고 만들어져 있죠. 그거를 이제 파일을 복사를 먼저 할 거예요. 파일을 복사를 해서 파일 이름을 바꾸고 여기 안에 내용 영역이라고 들어가 있는 여기만 계속 수정을 해 나갈 거라고요.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한계는 거기까지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지금? 뭔가 내가 페이지를 새로 만들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제 여기에 작업해 놓은 이 common.html을 새로 복사한 다음에 뭐 여기를 뭐 main.html 이런 식으로 해서 파일을 계속 늘려나가야 된다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내가 한 30페이지를 만들었다고 치자고요. 계속 복사해서. 그랬더니 사장님이 지나가면서 한마디 하는 거야. 야, 여기 메일 아이콘 말고 그 카카오 아이콘으로 바꾸자. 라고 한마디를 딱 던져버리는 거야. 페이지 몇 개 만들었다고 할까? 그럼 몇 번 고쳐야 돼? 그땐 사장이 아니고 왼수예요. 그래서 그러한 그 일종의 전문 용어로 삽질이라고 하죠. 그런 삽질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기술들이 계속 발전했다고 생각하면은 기술의 발전 단계가 납득이 되게 쉬워요. 나중에 가면은 아예 요 헤더하고 푸터를 각각 다른 파일로 만든다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위에를 header.html 그 다음에 여기를 footer.html 이렇게 각각 독립 파일로 만든 다음에 내가 a.html이라는 파일하고 b.html이라는 파일을 만든다고 치자고요. 그럼 우리 지금 외부에 있는 CSS 파일을 계속 참조해서 쓰고 있죠. 그렇게 하는 것처럼 요 파일 끌어오고 요 파일 끌어오고 얘도 이거 끌어오고 이거 끌어오고 코드를 복사 붙여넣기 한다는 게 아니에요. 그냥 파일끼리 연결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사장님이 요거 고치라 그러면 나는 header.html 하나만 딱 고치면 얘를 끌어오는 모든 파일들이 다 따라가는 거죠. 그게 퍼블리싱 기술하고 프론트엔드 기술의 가장 큰 차이예요. 이거를 극대화시킨 게 우리가 목표로 하는 최종 끝판왕 리액트입니다. 그때는 얘를 JS로 만들어요. 지금 요 얘기는 먼 그 몇 달 후 얘기고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HTML 파일을 복사해서 계속 증식시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지금 이 common.html을 일단은 이대로 둔 상태에서 파일 하나 복사를 할게요. 이대로. 자, 파일의 이름은 index라고 잡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코드 얘기를 하기 전에 좀 깊은 얘기를 할 거예요. 자, 우리가 어떤 폴더 하나를, 작업 폴더 하나를 만들어요.
이 작업 폴더를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로 열죠. 그렇죠?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는 항상 폴더 단위로 작업을 인식하니까 내가 작업할 폴더를 열고 시작해야 된다 그랬죠. 그러면 이제 라이브 서버를 가동을 하면 이 작업 폴더 안에 a.html이란 파일이 있고 그 다음에 테스트라는 폴더 안에 b.html이라는 파일이 있다라고 하면 뭐 여태까지는 그렇게 주의 깊게 안 보셨을 수 있어요. 라이브 서버를 가동하면요. 주소가 http:// 로컬호스트 내지는 로컬호스트 콜론 라이브 서버가 아마 5050으로 갈 거예요. 확인 좀 해보죠. 127.0.9.1 오케이. 자, 내지는 127.0.0.1 땡땡 5050 슬래시 a.html 밑에 있는 애는 5050까지 똑같고 슬래시 테스트라는 폴더 안에 b.html 이렇게 들어가요. 여기 앞에까지의 요 내용이 그 홈페이지의 주소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네이버였다면 네이버는 https가 들어가요. 네이버.com 슬래시 a.html 혹은 슬래시 테스트 밑에 b.html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홈페이지라는 게 별게 아니에요. 그 홈페이지마다 저마다의 주소가 있죠. 그 주소가 하나의 작업 폴더에 연결이 돼요. 이 폴더를 우리는 루트 폴더라고 그래요. 루트 디렉토리 내지는 루트 폴더. 디렉토리랑 폴더랑 같은 말이라고 했죠. 루트가 뭐예요? 뜻하는 게 뿌리잖아요. 근본. 그 홈페이지의 기본이 되는 폴더를 루트 디렉토리라고 해요. 그 폴더 하나가 주소하고 대응이 되는 거고요. 홈페이지 주소 밑으로 들어오는 슬래시부터는 그 작업 폴더 밑에 있는 파일의 구조를 가리킵니다. 근데 이 홈페이지 주소가 우리는 없죠. 이거 홈페이지 주소 공짜 아니에요. 돈 주고 임대해야 돼요. 1년 단위로. 네이버도 지네 주소 자기네 소유가 아니에요. 임대하는 거지. 이걸 우리가 흔히 이제 도메인이라고 부르는데 도메인은 국가가 관리하는 거기 때문에 공인기관에 돈 주고 임대하는 겁니다. 연 단위로. 우리도 도메인 사갖고 컴퓨터 연결하면은 라이브 서버가 가동하는 이런 주소 안 쓰고 우리만의 고유 주소 쓸 수 있어요. 그거 하고 싶으면은 이제 제가 지금부터 여러분들한테 자, 다 같이 신용카드 꺼내시고를 시전해야 돼요. 돈 들어간다는 소리지. 이 127.0.0.1:5050이라고 하는 건 라이브 서버가 갖는 자기 자신의 고유 주소예요. 127.0.0.1을 도메인 형식으로 환산한 게 로컬호스트라고 하는 단어고요. 그러니까 127.0.0.1이나 로컬호스트는 어느 컴퓨터에서 입력하건 자기가 자기를 가리켜요. 일종의 가상의 홈페이지 주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라이브 서버를 가동하면은 이렇게 그 라이브 서버의 고유 주소를 입력했을 때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 연결되어 있는 작업 폴더를 찾아간다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됐나요? 그리고 그 안에 우리가 파일 이름이나 폴더 슬래시 파일 이름 이렇게 입력하면은 해당 HTML 파일을 웹브라우저로 열람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HTML 파일의 이름 중에 특수한 이름이 있어요. 바로 인덱스예요. 인덱스는요, 모든 웹페이지 경로에서 기본 이름으로 쓰여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http:// 그 다음에 라이브 서버 주소 127.0.0.1 땡땡 5050 이라고 입력하고 그냥 엔터를 쳤다. 그럼 뒤에 파일이나 폴더 공을 안 썼잖아요.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작업 폴더 안에 있는 index.html이라는 파일을 찾아서 보여주게 돼 있어요. 슬래시 테스트라고 폴더까지만 입력했다. 그러면 테스트라는 폴더 안에 있는 index.html이라는 파일을 찾아서 보여주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폴더가 됐건 사이트 주소가 됐건 index.html은 모든 폴더 안에서 파일 이름이 명시되지 않았을 때 디스플레이 되는 기본 파일이에요. 그래서 이제 모든 웹사이트의 첫 페이지 이름은 그럼 당연히 뭐겠어요? 인덱스가 되겠죠. 사이트 주소 입력했을 때 바로 보이는 페이지 이름이 인덱스라니까. 그래서 보통 웹사이트, 모든 웹사이트의 첫 페이지를 실무 가시면은 인덱스 페이지라고 부를 거예요. 그러니까 인덱스 페이지라고 하면 그냥 대문이에요, 대문. 자, 그래서 아까 파일을 복사한 다음에 파일 이름을 index.html로 잡으세요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 common.html은 여기 안에 내용 영역이라고 잡혀 있죠. 가운데요. 우리 이렇게 적어놨었죠. index.html 하나 복사했는데 요거는 그냥 저만 할게요. 실험을 위해서 index.html은 인덱스 페이지라고 표시되는 문구만 바꾸겠습니다. common.html은 내용 영역이라고 표시가 되고요. index.html로 접속하면은 인덱스 페이지라고 표시되는 문구만 바꾼 거예요. 여기서 접속 주소에 제가 index.html이라는 파일 이름을 지울게요. 폴더까지만 입력할게요. 라이브 서버 주소 슬래시 여기 단원 폴더로 들어간 거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엔터를 치면 계속 인덱스가 나오죠. 웹사이트 주소에 폴더까지만 입력하면은 그 폴더 안에 있는 인덱스라는 파일이 기본으로 보인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여기 18번 푸드 로그 데모라고 하는 이 폴더 이름도 지워 볼게요. 그러면 딱 127.0.0.1 콜론 5500이네요. 제가 아까 5050이라고 했는데 5500이네. 여기까지 입력하면은 제 작업 폴더 루트에 있는 index.html을 찾으려고 들어요. 근데 없죠. 그럼 얘는 뭘 보여줄까? 그냥 거기 폴더 구조를 이렇게 보여줘요. 근데 만약에 여기에 제가 인덱스라는 이름의 파일을 만들면 index.html이라고 만든 다음에 여기에다가 아무거나 적을게요. hello index라고 적으면 자, 이제 얘는 새로 고침하면은 이제 인덱스라는 이름의 파일이 생겼으니까 얘를 인지할 거예요. 웹사이트의 대문의 이름이 인덱스다. 자, 다시 인덱스 지웠어요. 이렇게. 자, 지금 라이브 서버는 그냥 나 혼자 테스트용으로 쓰는 거기 때문에 외부에서 접속은 못 하거든요. 그래서 인덱스가 없으면 그 안에 있는 이렇게 폴더 구조를 보여주는데 실제 상용 사이트들은 이렇게 폴더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 페이지를 찾을 수 없습니다 하면서 에러가 떠요.
왜냐면은 웹사이트가 자기 안에 이 속살을 다 보이는 거는 보안에 되게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실제 상용 시스템들은 이렇게 폴더 구조가 보이는 게 아니라 페이지 못 찾는다라는 에러 표시가 뜹니다. 이건 라이브 서버만 이런 거예요. 자, 어쨌건 이제 오늘 index.html을 복사했어요. 왜 이름을 인덱스로 잡아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한 거고요. 자, 오늘 작업할 거는 여기 이렇게 그 게시글 목록하고 밑에 페이지 번호들 쪼르륵 있는 거, 그 다음에 선 하나 쭉 그려놓고 간단한 자기소개 부분, 이렇게 두 개 섹션으로 나눌 겁니다. 자, 그러면 일단 영역이 상단에 이렇게 메뉴에 대해서 표시하고 있는 영역이 있고요. 가운데 구분선이 하나 들어가 있죠. 그리고 아래쪽에 셰프 소개하는 영역이 있어요. 크게 이렇게 세 개의 영역으로 나눌 거예요. 자, 그래서 음식 갤러리 영역으로 일단 영역 나눌 때는 무슨 태그 쓸지 모르겠으면 무조건 div 쓰시면 돼요. 그리고 각각의 영역을 식별할 수 있게끔 클래스 이름을 뭔가 하나 주세요. 푸드 갤러리 컨테이너 뭐 이렇게. 자, HR 태그는 마침 태그가 따로 없습니다. 그 다음에 셰프 소개. 프로필 컨테이너라고 잡죠. 자, 이렇게 영역이 나눠져 있으면은 여기 갤러리 영역부터 꾸며 볼 건데요. 자, 일단 요 안에 들어가 있는 거는 목록이죠. 뭐가 됐건. 자, 그럼 우리는 여태까지 이런 거 만들 때 목록 정의 태그를 사용을 했고요. 목록 정의 태그니까 그 안에 들어있는 하나는 뭐겠어요, 당연히. li 태그겠죠. 목록 정의 안에 li 있으면 다짜고짜 뭐부터 집어넣으라 그랬죠? A 태그. 왜냐면 이거 하나는 클릭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클릭할 수 있는 건 A밖에 없어요. 자, 이렇게 만들어 놓고 나면 이제 요 안에 그림이 하나 있고요. 밑에 컨텐츠 영역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미지를 다짜고짜 넣느냐 아니면은 그림을 div로 감싸느냐를 결정을 해줘야 되는데, 여기 보면 마우스 올렸을 때 이미지가 이렇게 확대되죠. 우리 전에 이런 거 만든 적 있죠. 이거 만들 때 어떻게 만들었어요? 그림을 div로 감싸놓고 삐져나가는 걸 자르게끔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잘라주는 효과를 위해서 그림을 div로 한번 감싸줘야 돼. 그러니까 여기도 div가 하나 들어가고 그 안에 그림을 넣은 거죠. 그래서 이 안에서 그림이 확대되는 거를 바깥에 div가 잘라줘야 되는 거예요. 전에 요 효과만 연습했던 거 기억나시죠? 아래쪽에 텍스트 들어가는 거는 사실 어떻게 꾸미건 상관없어요. 수단과 방법 안 가리고 여러분들이 보기에 제일 이뻐 보이게끔 꾸미면 돼. 이건 뭐 정답이 없어요.
자, 그래서 이 안에 음식 목록을 표현하기 위해서 목록 정의 태그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자, 클래스 푸드 갤러리라고 만들고요. 항목 하나가 필요하죠? 클래스 푸드 아이템이라고 잡을게요. li 태그가 들어가면 다짜고짜 a 태그부터 넣으라고 했어요. 자, 이 안에 이제 div를 하나 넣고 그림 넣기로 했죠? 자, 이 안에 img, src, sh 밑에, img 밑에 샌드위치라고 하는 그림을 넣을게요. 자, 그 밑에 이제 텍스트가 들어갈 영역으로 푸드 컨텐트라고 넣고요. 제목은 h2 태그로 걸고 내용은 p 태그로 넣겠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하나 들어간 거예요. 자, 한꺼번에 많은 태그를 넣고서 CSS 잡는 게 좀 힘들다라고 생각이 되면은 하나만 만들어 놓고 잡은 다음에 나중에 태그를 늘려보세요. 자, 그럼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HTML 작업을 CSS 작업을 할 건데, 여태까지 했던 CSS는 이 common.css 여기에 코딩을 했죠. 이거는 모든 페이지에 딸려다니는 상하 영역에 대한 CSS만 넣은 거고, 지금부터 들어가는 내용은 인덱스라는 파일 하나에만 적용되는 전용 CSS가 돼요. 그럼 이제 그런 것들은 또 별도의 파일로 분리를 해서 모든 페이지에 들어가는 공통 코드와 특정 페이지에만 적용되는 전용 코드를 분리하시면 나중에 다 만들어 놓고 부분적으로 수정해야 될 때 관리가 좀 편해요. 자, 그래서 sh 폴더 안에 css 안에 index.css라는 파일을 새로 만들겠습니다. 자, 얘는 메인 페이지 전용 스타일이에요. 자, 이렇게 index.css를 만들고 나면은 참조도 걸어줘야겠죠. HTML 코드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해놓고서 CSS를 이제 한꺼번에 넣으려고 그러면 사실 되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HTML 만들어 놓고 CSS 거기에 맞게 또 짜고, 그 다음에 부분적으로 또 HTML 만들고 CSS 짜고, 이렇게 좀 왔다 갔다 하면서 하시는 게 좀 덜 헷갈릴 거예요. 자, 일단 여기 들어가야 되는 거는 음식 갤러리 영역이 필요하고요. 아까 HTML 태그로 크게 구별해 놓은 거 있죠? 그 다음에
가운데 중앙 구분선 영역이 있을 거고 맨 마지막에 쉐프 소개 영역이 있을 거고요. 완성품을 보면 지금 요거 하나가 LI 태그인데 가로로 배치돼 있죠. 가로로 배치됐다라는 거는 이 LI 태그 하나가 지금 가로로 배치돼 있다라는 건데 그렇다라는 거는 부모인 푸드 갤러리에 뭐가 들어갔다는 거예요. 디스플레이 플렉스. 그러니까 푸드 갤러리에 일단 디스플레이 플렉스를 걸어요. 자, 그럼 그 안에 있는 LI 태그들이 4개 표시되고 그 다음 줄 바꿨죠. 그럼 플렉스는 기본적으로 줄 바꾼다 안 바꾼다? 안 바꾼다. 줄 바꿈을 어떻게 해야 돼요? 플렉스 랩 속성을 줄 바꿈 허용을 위해서 랩으로 바꿔줘야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거 보기 공조라고. 자, 그럼 이제 이 음식 목록 하나가 li 태그 단위인데 클래스는 푸드 아이템으로 줬어요. 이게 한 줄에 몇 개씩? 한 줄에 4개씩. 그러면은 넓이는 얼마? 25%. 자, 그러니까 푸드 갤러리 안에 푸드 아이템은 자, 한 줄에 4개씩 들어가려면 넓이가 얼마가 돼야 돼요? 위드스가 25%가 돼야 되죠. 근데 부모가 디스플레이 플렉스를 갖고 있으면 부모가 자식의 넓이에 자꾸 관여하려고 들잖아요. 그래서 자식이 가로로만 배치되되 자기 자신의 넓이에 대한 줏대를 지키려면은 어떻게 줘야 된다 그랬어요? 부모의 플렉스에 영향을 안 받으려면 플렉스 논으로 걸라 그랬죠. 그럼 얘는 25%로 고수한다고 했습니다. 자, 실제로 개발자 도구에서 열어보면은 이렇게 li 태그, 그쵸? 요 li 태그는 25% 정도 차지한 걸로 보여요. 이미지가 지금 더 크니까 이미지가 지금 삐져나가 있는 거지 li 태그 자체는 25%를 차지한 거예요. 자, 이제 이 안에서 그럼 li 태그가 지금 계속 들어가면 가장자리에 바짝 붙어 있으니까
안쪽에 여백을 좀 확보할게요. 자, 우리는 처음에 만들 때 박스 사이징을 컨텐츠 박스가 아니라 그 보더 박스로 걸고 들어갔기 때문에 패딩하고 위드스가 밖으로 형성된다, 안으로 형성된다? 안으로 형성된다. 그러니까 넓이 25%에 패딩을 안만 좁아야 넓이는 여전히 25%다. 맞죠? 자, 그럼 이렇게 주면은 안쪽에 여백이 좀 생겼습니다. 여기 왼쪽 가장자리에 보면 조금 이렇게 흰색으로 패딩이 생겨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링크 같은 경우에 전체 영역을 다 클릭해야 되니까 li 태그 안에 있는 링크요. 링크한테 다짜고짜 뭐 준다? 디스플레이 블록 준다. 자, 그 다음에 a 태그 안에 보면은 지금 맨 먼저 있는 게 img 래퍼라고 하는 div 태그, 그림 이미지를 감싸는 용도죠. 이 div 태그 용도가 뭐라고요? 이미지가 커졌을 때 이미지를 잘라버리기 위해서잖아요. 그럼 얘한테는 일단 뭘 줘야 돼? 자식이 자기를 삐져나갔을 때 잘라버리는 특성. 오버플로우 히든. 자, img 래퍼한테 이미지를 감싸는 박스입니다. 이미지가 이 박스를 벗어날 경우 잘라버림, 잘라내는 거죠. 오버플로우 히든. 이라고 하면 이제 지금 넓이를 벗어나는 영역에 대해서는 잘라버려요. 자, 요 박스의 사이즈, 이 박스의 사이즈, 넓이는 100%, 높이는 360픽셀로 잡을게요. 자, 그러면 이제 그림이 이 안에서 가득 차려면 img 이 안에서 그림이 가득 차려면은 위드스 100% 주고 헤이트 100% 주면 되죠. 그렇게 되면은 그림이 찌그러진다 그랬죠. 단순하게 위드스 헤이트만 주면. 그래서 오브젝트 핏에 커버라고 주면은 비율을 고려해서 적당히 리사이징이 된다. 자, 이제 마우스 올렸을 때 그림이 확대되는 느낌을 줄 건데요. 여기에 단순히 그림에 마우스 올렸으니까 여기서 img에다 호버 주면은 되겠지라고 해서 한번 줘볼게요. 여기에 트랜스폼으로 스케일을 110% 1.1로 확대시켜 보겠습니다. 그러면 그림에 마우스 올리면 커져요. 부모 태그한테 오버플로우 히든 줬으니까 잘리죠. 오버플로우 히든을 안 주면 잘리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커지는 거죠. 오버플로우 히든의 역할이고요. 자, 지금 그림에 마우스 올리면 이렇게 커져요. 선택자가 img의 호버죠. 그렇기 때문에 글자에 마우스 올리면 그림은 안 커져요. 이건 이상하잖아. 클릭은 여기 다 하는데 그림에 올렸을 때만 마우스 커지면. 이 전체 영역에 마우스 올렸을 때 그림이 커져야죠. 그러니까 이 호버가 적용될 대상은 링크가 돼야 돼요. 이 영역 안에서는 어디든지 마우스를 올리면 그 안에 있는 그림한테 커져라. 그러면 이미지 올려도 커지고 글자에 올려도 커지고.
링크에 대해서 호보여야 돼요. 자, 마지막으로 커질 때 좀 스무스 했으면 좋겠어. 그럼 트랜지션 걸면 되죠. 그러면 스르륵 하고 커지죠. 자, 나머지 밑에 있는 이 텍스트 영역은 한 번에 갈게요. 자, 컨텐츠 영역, 패딩 잡아주고 글자 가운데, H 태그 글자 크기, 아래 여백, 라인 웨이트, P 태그도 글자 크기, 폰트 웨이트, 얘는 오히려 좀 얇게 했어요. 기본값이 400이에요. 400보다 작으면 기본 출력보다 얇아져요. 자, 이렇게 해서 하나를 넣습니다. 이렇게 넣고 나서 이제 잘 됐는지 확인해 보려면 li 태그 단위로 늘려보는 거예요. 그랬을 때 원하는 대로 나오는지 확인하시면 돼요. 이대로 놓고 마무리해도 됩니다. 하지만 뭔가 좀 더 리얼함을 넣고 싶다라고 하면 우리 그 원본 사이트에서 그림들 많이 다운받아 놨잖아요. 그 그림을 하나씩 무작위로 넣으시면 되고요. 안에 들어가는 이 문구도 여러분들이 뭔가 그럴싸하게 바꿔서 꾸며주시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요. 그림은 다운받은 이미지들 그냥 순서대로 막 넣은 거고요. 안에 들어가는 텍스트도 대충 넣은 겁니다. 뭐 원본 사이트에서 복사해서 넣은 거긴 하지만. 근데 여기 들어가는 거는 아까처럼 제목, 내용 하셔도 아무 지장은 없어요. 자, 기본 넓이가 개당 25%인데 그러면 끝까지 25%예요. 이렇게. 그래서 해상도 구간을 좀 좁혀서 한 이쯤 되면은 한 줄에 2개씩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더 줄어들면은 한 줄에 1개씩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푸드 아이템에 대해서 미디어 쿼리를 붙입니다. 자, 최소 600에서 최대 767까지는 푸드 아이템이 넓이 50%. 그리고 최대 599부터 최소 0까지 가장 작은 사이즈 장치에서는 푸드 아이템이 개당 100%. 그러면 이제 여기서 설정한 맥스 767보다 더 큰 해상도에서는 아까 우리가 맨 처음에 코딩했었던 25%가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디어 쿼리는 일단 기본 CSS가 다 적용이 되고 특정 구간에서만 좀 다르게 효과를 주고 싶을 때 그 구간에 대해서만 추가하는 거예요. 모든 CSS를 해상도별로 다 만들면은 너무 힘들어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작아지다가 50%더 작아지면 이렇게. 자, 이렇게 나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스텝 5입니다.
아마 이 데모 사이트에서 이 부분이 제일 그 작업량이 많고 난이도가 좀 높을 거예요. index.html.png로 하나 저장했고요. 그 다음에 sh 밑에 css 여기에 index.css.png 이걸로 저장을 했어요. 자, 파일 배포하기 전에 우리 리셋 CSS 중에 하나를 좀 수정하고 갈게요. 어제 질문을 해주시는 바람에 저도 발견을 한 건데, 여기 글자 모양을 찍어보면, 개발자도 그래서 글자 모양을 찍어보면은 여기 폰트 패밀리의 노토산스 KR이라고 하는 게 취소 선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글 웹 폰트를 적용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안 먹고 있는 거예요. 어제 질문해 주셨고 저도 발견을 했어요. 왜 그런지를 봤더니 여기 위에 이게 리셋 CSS라고 써 있잖아요. 파일 이름이. 리셋 CSS에 태그들이 다글다글다글 있는데 여기에 폰트 인허릿이라는 게 들어있어요. 얘를 체크를 딱 풀어버리면 노토산스 KR이 먹으면서 글자 모양이 좀 노멀하게 바뀌어요. 비포, 애프터. 차이가 확 나죠? 인허릿이라고 하는 게 기존 속성을 그대로 상속하는 뜻이에요. 근데 봤더니 얘가 티끌 모아 태산이라고 1점씩 모아서 점수를 되게 많이 쌓아놓은 거예요, 지금 이게. 그러니까 기본 글자 모양을 접목을 시키려면 리셋 CSS 파일에서 25라인에 폰트 인허릿이라고 되어 있는 거를 지워버리세요. 자, 요거는 지금 같이 지우세요. 그러면 이제 글자 모양이 노토산스 KR체가 잘 먹을 겁니다. 자, 단톡방에 요거 지금 올렸고요. 보면은 분명히 처음 보는 코드는 없어요. 근데 모아놓고 나니까 이제 좀 어렵게 느껴지는 거지. 양에 쫄지 마세요. 하나하나 코드 뜯어가면서 보면은 분명히 우리 수업에서 다 했던 거예요. 자, 일단 다 같이 10분 쉬었다가 실습합시다. 맨날 쉬었다 합시다. 그러면 아무도 안 쉬는데 오늘이 마지막 날이에요. 좀 쉬엄쉬엄 해요. 자, 다음은요. 여기 밑에 보면은 페이지 번호가 쭈루룩 있어요. 보통 이런 것들을 일단은 다 클릭해야 되니까 링크인 거고요. 대체로 이것도 목록 정의로 구현을 해요. 자, 그래서 이 페이지 번호가 들어갈 부분에 태그를 또 준비하도록 할게요. 자, 음식 목록까지는 코드를 접어놨어요. 자, 이제 음식 목록 밑에 페이지 번호가 들어가 주면 돼요. 자, 페이지 번호를 위해서 UL 태그로 준비를 하고요. 클래스
페이지 네이션이라고 줄게요. 그 다음에 각각의 항목들을 li 태그로 주고요. 클릭해야 되니까 다짜고짜 링크 주고, 그 다음에 여기 앞뒤로는 화살표 넣어서 표기하고요. 요거는 그 특수문자 미음 누르고 한자 눌러서 나오는 여기에서 적당히 고르면 됩니다. 이런 거로 골라도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부터 페이지 번호를 쭉 나열할게요. 2, 3, 4, 5. 자, 이렇게 여러 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는 링크가 있을 때 현재 내가 머무르고 있는 페이지만 좀 특별하게 처리하고 싶으면은 거기에만 적용할 클래스 하나 따로 만들면 된다 그랬죠. 어저께도 그 레이아웃 메뉴 할 때 만들었었어요. 보통 이렇게 현재 활성화되어 있는 항목을 표시할 때 쓰는 클래스 이름을 저는 액티브라고 많이 설정을 해요. 자, 페이지 번호까지 준비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페이지 번호에 적용할 CSS. 자, index.css에서 페이지 번호 영역 .pagination 이라고 하나 만들었었죠. 자, 여기 이렇게 목록 정의 태그들이 쪼르륵 있는데 얘네들이 일단은 가로로 배치돼야 되잖아요. 가로로 배치할 때는 무조건 디스플레이 플렉스. 자, 그럼 가로로 배치되는데 이 상태에서 얘네들이 가운데 쏠려야 되죠. 가운데 쏠려야 되면은 메인 축에서 가운데로 쏠리는 거니까 justify content의 center. 가운데로 오죠. 자, 이렇게 가운데로 쭉 오고요. 목록정이니까 항목 하나를 결정하는 거는 li 태그가 담당하고 있을 거예요. 자, li 태그가 지금 사이즈가 너무 작으니까 이 페이지네이션 안에 있는 li 태그에 대해서 넓이랑 높이를 32로 잡아주겠습니다. 그러면 좀 하나당 32픽셀씩 네모칸이 되니까 좀 커졌죠. 자, 그 다음에 이 안에 있는 링크한테 디스플레이 블록 글자 크기 18픽셀. 자, 그럼 이제 요거 하나를 선택을 해보면 자, 여기 보이세요? 글자가 다 왼쪽으로 쏠려 있어요. 그렇죠? li 태그를 지정하면은 지금 왼쪽 상단에 쏠려 있죠. 자, li 태그 안에 링크가 있는데 링크한테 디스플레이 블록을 줬으니까 width를 100% 주고 height도 100% 주면은 a 태그는 li 태그를 가득 채울 거예요. 근데 그 안에 들어있는 글자가 왼쪽 상단에 쏠려 있는 거죠. 보통 이럴 때는 가운데 맞추는 게 맞잖아요.
자, 여기 좀 확대해 볼게요. 자, li 태그 영역이 요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링크 사이즈도 가로 세로 100% 줬으니까 li 태그 안에서 링크도 그 안에 가득 채워요. 근데 문제는 텍스트가 왼쪽 상단에 꼭 몰려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텍스트를 가운데 가져올 거예요. 어떤 태그 안에 들어있는 내용물을 가운데에 쏠릴 때는 우리가 몇 가지 패턴을 봤는데, 일단 디스플레이 플렉스 주고 저스티파이 컨텐츠랑 얼라인 아이템스를 전부 다 센터로 주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 디스플레이 블록이 아니고 디스플레이 플렉스로 바꾸고, 저스티파이 컨텐츠도 센터, 얼라인 아이템스도 센터 이렇게 부여하면은 A 안에서 글자가 가운데로 온다는 거죠. 자, 아까 HTML 태그를 보면은 내가 현재 머무르고 있는 페이지를 표현하기 위해서 액티브라는 클래스를 li 태그에 넣어놨어요. 자, 그러니까 페이지 네이션 중에 li 태그인데 액티브를 갖는 애만 배경 색깔을 까만색으로 맞춰주고요. 그리고 액티브 클래스 안에 있는 a 태그, 배경이 까마니까 글자가 안 보이잖아요. 얘만 글자 색깔을 흰색으로 맞춰줄게요. 자, 이제 각각의 요 A 태그한테 마우스 올렸을 때 살짝 배경 색깔만 바꿔 튜닝해 줍시다. 페이지 네이션의 li 안에 A 태그 마우스 올렸을 때 배경 색깔을 반투명 회색으로. 자, 그 다음에 요 밑에 보면은 HR 태그로 구분선을 하나 넣어놨어요. 구분선. 클래스에 디바이더라고 부여를 해놨는데, 자, 요 구분선이에요. 상하 마진을 한 60픽셀 정도 부여해서 위아래 간격을 확 띄워줬고요. 위아래 간격을 확 띄워줬고요. 그 다음에 넓이는 당연히 가득 채웠고, 자, HR 태그가 보통 직선이잖아요. 그쵸? HR 태그가 직선이라서, 그럼 얘 두께를 이 테두리에 두께나 색상 같은 걸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얘가 보기와 다르게 HR 태그인데도 일종의 박스예요. 그래서 테두리가 위아래로 있어요. 그래서 얘한테 테두리를 주려면은 보더 탑이 됐건 보더 보통이 됐건 둘 중에 하나만 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 얘도 이중으로 가요. 그래서 보더 탑한테 1픽셀 주고 보더 보통은 0으로 끕니다. 그러면 선이 확 얇아집니다.
자, 이제 다시 돌아가서요. 자, 원본 사이트에서 이제 셰프 소개 영역 넣을게요. 일단은 제목이 하나 들어가고 그림 들어가고 또 소제목, 약간 더 작은 제목, 그리고 본문 이렇게 있어요. 구조는 되게 단순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요거는 H2 태그, 그림, H3 태그, H4 태그, 그 다음 마지막 P 태그. 자, 여기는 미리 준비한 코드 갖다 넣고요. 그래서 HTML로만 보면은 현재 이렇게 나오고 있는 상태예요. 자, 그럼 이제 요 안에서 전체적으로 이제 프로필 컨테이너라고 하는 태그 안에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점 프로필 컨테이너. 일단은 모든 내용들이 가운데로 쏠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가볍게 텍스트 라인 센터 줄게요. 그러면 글자들이 전부 가운데로 몰리죠. 자, 그 다음에 요 제목 H2 태그. 프로필 컨테이너 안에 H2 태그요. 글자 크기를 32 정도로 좀 넉넉히 줬습니다. 그리고 그림을 좀 아래로 밀어내기 위해서 마진 보통을 32 정도 줬습니다. 자, 폰트 웨이트는 일단 400 정도 주면 400 정도 주니까 조금 이제 얇게 나왔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있는 IMG요. 이미지. 자, 최대 넓이를 100%. 이게 뭔 차이가 있는지 한번 보세요. 그냥 넓이를 100%라고 주면은 요 그림의 넓이가 다짜고짜 현재 컨테이너로 다 가득 채울 거예요. 이렇게 옆으로 가득 채우죠. 그리고 100%니까 줄어들면은 점점점 줄어들 거 아니에요. 근데 맥스 위드스 100%라고 하면은 최대 100%인 거지 기본값이 100%인 건 아니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그림의 원본 사이즈를 그대로 유지를 하는데 화면이 점점점 줄어들어. 여기서 더 줄어들면 그림 크기보다 더 작아질 거예요, 넓이가. 근데 그림의 최대 넓이가 100%니까 화면이 아무리 줄어들어도 이 그림은 화면의 폭을 벗어나지 못해요. 화면이 줄어들 때만 맞춰서 줄어들어요. 화면이 줄어들 때만 맞춰서 줄어들어요. 이게 맥스 위드스의 또 특징이에요. 자, 밑에 있는 텍스트, 그림 밑에 있는 이 텍스트도 조금 밀어내기 위해서 마진 보통 26 정도 줬습니다. 이제는 글자 크기 좀 잡아주고 밑으로 좀 밀어주고 그러면 돼요. 자, H3 태그, 폰트 26, 마진 보통 16. 여기도 폰트 웨이트는 400 정도 줘서 좀 더 얇게. 그 밑에 있는 H4 태그, 글자 크기 18, 마진 보통 16, 폰트 웨이트 400. 자, 맨 마지막에 있는 P 태그, 글자 크기 16, 글자 굵기 300.
라인에이트 125. 자, 얇아지고 줄간격도 커지죠. 그 다음에 마진 보통 30. 밑에 부분 30 정도 밀고 좌우 여백 25 정도. 좌우 여백 25를 준 거는 지금은 별로 티가 안 나는데 화면 폭이 줄어들면은 글자가 이렇게 계속 화면 가장자리에 붙어 있어요. 이거 모바일에서 보면 되게 답답해요. 근데 좌우 여백을 25라고 주면은 좌우에 25 정도 여백을 잡잖아요. 그러니까 밖에서는 데스크탑 사이즈에서 패딩 좌우 25 주는 건 별 티도 안 나지만 모바일에서 요 25는 굉장히 가독성에 도움을 많이 줘요. 라인8가 조금 작아 보이는데 이거 150 정도로 늘릴까요? 줄 간격이 조금 더 넓어졌죠. 자, 이렇게 해서 완성이 됐습니다. 자, 최종 이제 스텝 6 완성하시면 되고요. 한 9시 20분 정도까지는 괜찮을까요, 시간? 네, 9시 20분까지 완성하시고 그 다음에 요거를 이제 마지막에 깃허브에다 올릴 건데 그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학습 폴더랑 좀 별도로 다른 방법으로 올릴 거예요. 네, 이따 그거 하고서 이제 최종 그 첫 1개월차 마무리 할게요. 자, 깃허브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깃허브에 들어오시면 그 여러분들 각자 지금 수업 공부하고 있는 내용을 올리고 있는 각자만의 저장소가 있을 거예요. 네, 그거는 이제 계속 그대로 운영을 하시고요. 학습 자료 이제 찾아보는 용도로 운영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부터 할 거는 그 하나의 그 실제 웹페이지가 완성이 된 거잖아요. 이제 그거를 다른 사람들이 접속할 수 있는 형태로 이제 오픈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그런 용도로 만들 저장소를 하나 새로 만들게요. 자, 지금 여기 깃허브 메인 페이지에서 왼쪽에 뉴 버튼 누르거나 오른쪽에 플러스 버튼에서 뉴 레파시토리 누르면 됐었죠? 네, 요거 누르시고요. 왜 이렇게 느리냐?
자, 이 부분이 조금 이제 불명확한데, 지금부터 하려는 게 예전에는 그 GitHub을 유료로 사용하는 게 아니고 무료인 경우에 아이디 하나당, 아이디 하나당 저장소 하나만 이렇게 웹사이트 형식으로 만드는 게 가능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 제한이 풀렸다라는 얘기도 있는데 아직 제가 확인을 못했어요. 이걸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아이디 하나당 그 저장소 하나만 설정할 때는 여기 레파시토리 이름 형식이 규격이 있었거든요. 여기 이제 어떤 식으로 적어줬었어야 되냐면은 자기 GitHub ID github.io 이런 형식으로 적어줬었어야 됐어요. 근데 요즘은 아무 저장소나 된다라고 하는 것 같으니까 일단은 여기 저장소 이름을 다른 걸로 바꿀게요. 왜냐면 이거 나중에 바꿀 수 있거든요. 자, 네, 뭐 포트폴리오 이런 식으로 이제 설정을 하세요. 디스크립션은 포트폴리오 웹페이지 뭐 이렇게 하시면 되고, 자, 다른 사람들이 실제로 접속을 해서 웹브라우저로 그 웹사이트를 접속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프라이빗은 딴 사람들 접속 못하게 막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퍼블릭으로 해야 돼요. 이것도 GitHub을 유료 버전으로 쓰면은 저장소는 프라이빗으로 하면서 웹사이트는 퍼블릭으로 운영할 수 있긴 하는데, 뭐 이거 하겠다고 유료 버전까지 쓸 필요는 없을 거고, 저장소는 퍼블릭으로 만드시고요. 리드미 파일은 추가 안 해도 되고요. 네, 이렇게 저장소 이름 적고 퍼블릭 세팅하고 저장소를 하나 만드세요. 자, 저장소가 만들어졌죠? 자, 그럼 일단 요 GitHub 주소는 조금 있다가 써야 되니까 잘 체크해 놓으시고요. 자, GitHub 주소 우리 조금 있다가 또 클론을 그 폴더 연결해서 써야 되니까 잘 체크해 놓으시고요. 자, 이 상태에서 이 저장소 메뉴 중에 세팅스라고 있어요. 오른쪽에 찾으셨어요? 네, 이 세팅스를 타고 들어가세요. 자, 그럼 왼쪽 메뉴 중에 페이지스라고 있습니다. 자, 일단 지금 다 같이 따라오시고 녹화되고 있으니까 나중에 녹화본 보고 다시 한번 또 내용 정리하세요. 자, 페이지스에 들어오면은 deploy from a branch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건 지금 푸시한 게 없으니까 안 나오는구나. 일단 푸시부터 하나 하고 해야겠네요. 자, 일단 GitHub 브라우저는 좀 접어놓고요. 자, 일단 뭐 GitHub에 올리고 나면은 원본은 내 컴퓨터에 있는 건 지워도 된다고 했으니까 아무 폴더나 하나 만드세요. 폴더 하나 만들어서 뭐 네, 포트폴리오라고 해놓고, 자, 이 폴더를 비주얼 스튜디오로 열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이트의 대문 역할하는 페이지가 이름이 인덱스라 그랬죠. 그러니까 index.html 하나 만드세요. index.html이라고 만들고, 웹페이지 기본 잡은 다음에 타이틀 잡아주시고, 일단 이거 내 페이지다 라고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만 하세요. 자, 목록 정의 하나 넣을게요. 자, 주소는 푸드 블로그라고 하나 폴더 만들겠습니다.
점 찍고. 자, 그럼 요 링크의 의미는 현재 HTML이랑 같은 폴더 안에 있는 푸드 블로그라는 폴더 안에 index.html을 찾아가겠다는 뜻이에요. 뭐 아직 그런 이름의 폴더는 없지만 자, 그 다음에 여기 폴더에다가 그럼 실제로 이제 푸드 블로그라고 폴더 하나 만드세요. 푸드 블로그라고 폴더 만들고 이 폴더 안에 아까 우리가 만들었었던 그 최종 결과물 있죠? sh하고 index.html만 복사해 오시면 돼요. 그래서 만든 요 페이지를 라이브 서버로 확인했을 때 링크 클릭하면은 아까 그 페이지가 이렇게 넘어갈 수 있게끔 링크를 이렇게 걸어 놓은 겁니다. 됐나요? 자, 이제 요 포트폴리오 요 폴더를 이제 깃허브에다가 연결을 시킬 거예요. 한 달 만에 다시 해보는 거네요. 자, 이 폴더에서 명령 프롬프트 열고요. 이 폴더에서 cmd 누르시면은 명령 프롬프트 열리죠. 자, 명령어 순서대로 갈게요. git init git 브런치 -m main git add -a git commit 메시지는 푸드 블로그 업로드 뭐 이렇게 하고 git remote add origin 그 다음에 아까 복사해 놓은 GitHub 저장소 주소 마지막으로 git push false set upstream origin main 자, 이 내용은 첫날에도 했었고 일부러 한번 또 일부러 시간 내서 복습까지 했었으니까 지금은 따로 설명 안 하고 그냥 따다닥 명령어들만 진행했습니다. HTML 코드하고 CSS는 그래도 내가 필요할 때 자료 찾아볼 수 있을 정도 되면은 뭐 큰 문제는 없고요. 그 다음에 비주얼 스튜디오 같은 거에서 이제 명령어 자동 완성 같은 거 도와주잖아요. 이제 그런 거 활용해서 내가 한 70% 정도는 외우고 나머지 30%는 좀 찾아보면 된다. 그 정도까지 목표로 하시면은 큰 무리 없어요. 근데 GitHub 같은 경우는 개발자한테는 네이버 같은 존재예요. GitHub 명령어는 길을 쓰고 다 외우세요. GitHub 쓸 줄 모르면은 냉정하게 말해서 취업 안 돼요. GitHub을 못 쓰는 개발자는 개발자 취급 못 받아요. 이거는 누구를 붙잡고 물어봐도 당연하다고 얘기하는 거니까 GitHub 명령어는 길을 쓰고 외우세요. 실무에서 GitHub 못 쓰는 사람은 개발자 취급도 못 깁니다. 진짜예요. 이거 빈말 아니에요. 코딩하고 좀 거리감이 있는 것 같다고 해서 얕보지 마세요.
이게 깃허브에 대해서 인터넷에서 조금만 찾아보면 비슷한 걸 되게 많이 나오는데 깃허브 취업 준비라고 검색하면은 수두룩하게 이런 걸 나와요. 일단은 개발자는 취업 준비할 때 본인 깃허브 링크 무조건 제출해요. 그동안 본인들이 공부했던 내용들을 깃허브에 정리해서 그 공부했던 커밋 히스토리를 쌓아놓는 것 자체가 그 사람이 공부한 발자취를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뭐 말로 백날 해봐야 안 믿어요. 근데 깃허브는 빼도 박도 못하는 히스토리니까. 그래서 취업 준비하는 애들이 맨날 하는 게 그 취업 준비하는 애들이 많이 하는 그 일종의 캠페인이 1일 1커밋이에요. 매일 일기 쓰는 것처럼 자기가 공부한 히스토리를 남기겠다고 1일 1커밋 하는 애들이 되게 3주년 했대 그거를 취업 준비 하면서. 한 달이나 사용했으니까 지금 본인들이 공부한 내용 정리하는 거 정도는 충분히 가능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아직 깃허브 쓰는 게 익숙하지 않다 그러면 솔직히 시간 좀 잘못 보내신 거예요. 반성 좀 하셔야 돼요. 자, 이거 올릴게요. 자, 올라갔어요. 그럼 아까 작업하던 깃허브 저장소를 다시 보겠습니다. 자, 여기 포트폴리오라고 되어 있는 곳에 보면은 이렇게 파일 두 개 올라와 있죠. 자, 파일이 올라온 거를 확인했으면 다시 세팅스로 갈게요. 세팅스에 왼쪽에서 페이지스 선택하면 된다고 했죠. 자, 그럼 우리가 깃허브에 올릴 때 깃허브의 이름을 메인으로 잡잖아요. 오리진은 내 컴퓨터 안에 있는 오리진은 그 깃허브 사이트고요. 요게 내 컴퓨터 안에 있는 버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에 요게 이제 그 브런치라고 하는 요 항목 밑에 보면은 논이라고 돼 있죠. 여기 보면 이제 메인이라는 항목이 생겨 있을 거예요. 이 메인을 선택하고 세이브를 누르세요. 여기 논이라고 돼 있는 여기서 메인을 선택하고 세이브를 누르세요. 만약에 사이트 주소가 있다면, 그러니까 내가 이제 내 전용 주소를 그 돈 주고 구입을 했다면 그 여기다 입력해 갖고 주소를 걸 수도 있는데, 뭐 그게 아니면 저장소 이름이 포트폴리오였죠. 자, 여기 이렇게 파일이 올라가고 파일이 푸시되고 나면 여기 액션스라는 메뉴를 보면은요. 여기 지금 보면은 페이지 빌드 앤 디플로이먼트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이렇게 체킹이 돼요.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 이렇게 뱅글뱅글 돌아가기 시작했죠. 그렇죠? 빌드라고 하는 거는 이제 다른 사람들이 접속할 수 있는 형태로 변환한다는 뜻이고요. 디플로이먼트는 배포한다는 뜻이에요. 이게 아까 뱅글뱅글 돌아가다가 초록색으로 바뀌었죠. 그럼 이제 끝났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이제 https 자기 id github.io 밑에 슬래시 요 포트폴리오 저장소 주소. H를 빼먹었네. https. 그러면 아까 만들었었던 index.html이 보일 거예요. 푸드블로그 작업해서 링크 걸어놨죠? 클릭하면은
이제 이거는 24시간 언제 어디서나 누가 접속해도 나오는 페이지예요. 정식으로 웹에 오픈을 한 겁니다. 자, 우리가 같이 공부하는 동안 뭐 매 과목마다지는 못할 거예요. 왜냐면 당장 2개월 차 과목은 따로 포트폴리오가 안 나와요. 그 자바스크립트 프로그래밍 언어 기본하느라고. 웹페이지는 아마 못 만져볼 거예요. 다음 달은. 그 이후에는 이제 과목마다 하면서 이렇게 조그맣게 이렇게 세미 프로젝트 결과물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에 푸드 블로그 이외에 점점점 폴더가 쌓여가겠죠. 그쵸? 그럼 그때마다 요 index.html 링크를 하나하나 늘려가면 되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나중에 우리 공부가 다 끝나고 나면 요 페이지를 이 페이지 지금은 이렇게 글자만 딸랑 있고 말잖아요. 그냥 하나 검색해 볼게요. 프론트엔드 포트폴리오라고 검색을 하면 네, 이런 게 있어요. 프론트엔드 개발자 포트폴리오 누구누구 이런 식으로. 그냥 개인 홈페이지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본인들의 스킬. 첫 번째는 이제 자기소개. 야, 애니메이션 엄청 때려박았네. 개인적으로 이건 제 취향은 아니에요. 정신없어.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자기소개. 이 친구래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다음에 자기가 본인이 만든 웹페이지. 아 근데 보기 너무 어렵게 해놨다. 내 취향 아니니까 넘어갈래. 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간단하게 자기소개하고 뭐 이런 작업들을 지금 하고 있대요. 이 사람은 지금 경력직이네. 뭐 본인 블로그 만들었다 뭐 이런 거. 이 사람은 근데 너무 글만 써놨는데? 이거는 노션으로 한 거다. 네, 이 정도가 좀 스탠다드하네요. 자, 뭐 간단하게 이제 자기 그 개인 이야기 하고 그 다음에 본인들이 공부한 기술 스택, 네, 뭐 이러이러한 것들 공부했습니다인데 이거 여러분들은 나중에 신입으로 갈 거 아니에요. 신입이 이렇게 다글다글 많이 있으면 솔직히 아무도 안 믿어. 하나 제대로 하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뭘 이렇게 6개월 안에 이렇게 다글다글 아무도 안 믿어요. 완전 뻥치는 거야 그거. 나중에 이런 거 할 때 본인들이 진짜 할 줄 아는 것만 내세요. 어디서 괜히 이름 들어본 거 다 때려박지 말고. 그렇잖아요. 6개월 공부했는데 막 난 이거 다 공부하는데 거의 몇 년이 걸렸는데 6개월만 다 했다고? 안 믿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본인들이 이제 본인들을 이제 확인할 수 있는 일단 자기들 기터 페이지는 무조건 링크 겁니다. 이렇게 해서 자기 페이지들 이런 식으로 다 꾸며요. 포트폴리오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거는 본인들이 공부한 내용을 정리한 블로그래요. 블로그 이렇게 링크. 블로그 같은 것도 하나 이렇게 정리하면서 공부한 거 올리면은 굉장히 좋아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렇게 단순하게 텍스트 링크 하나만 걸었는데 지금 요 링크를 이런 식으로 꾸미는 거야. 간단하게 스크린샷 넣고 그 다음에 뭐 어떻게 만들었다 뭐 이렇게 한 다음에 버튼 누르면 이제 그 사이트 볼 수 있는. 그래서 URL 같은 거 클릭하면은 이제 그 페이지를 실제로 볼 수 있고 그리고 이제 간단한 설명들. 그러니까 본인들 포트폴리오를 이렇게 준비를 하는 거죠. 대체로 프론트나 퍼블리셔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많이 준비를 해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개발자는 자기소개서 잘 안 봐요 라고 얘기했던 거 기억나세요? 왜냐하면 자기소개서 말고 자기를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옛날부터 써오던 방법이 이런 거거든요.
만약에 백엔드 개발자면은 이렇게까지 페이지 만들려고 안 해요. 왜냐면 걔네들은 그 사람들의 기술력을 보여주기 위해서 보통 아키텍처 설계 문서나 그런 것들 위주로 들어가니까 백엔드 개발은 이런 것까지 안 해요. 근데 적어도 여러분들은 프론트잖아. 보여주는 거잖아. 예를 들면 똑같은 거예요. 패션 디자이너들은 자기 옷 되게 신경 써서 있죠. 그런 원리예요. 그래서 이런 페이지를 만들기 위해서 오늘 첫 삽을 뜬 겁니다. 여기 링크는 앞으로 공부하면서 계속 조금씩 늘려갈 거예요. 요 메인 페이지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취향껏 만드시면 돼요. 우리 진도 다 끝났을 때. 6개월 후에 어떤 모습으로 나와 있을지는 기대할게요. 자, 오늘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한 달 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여기까지 해서 이제 첫 번째 과목 CSS, HTML, CSS는 전부 마무리를 할게요. 다음 주부터는 이제 2개월차 자바스크립트 시작되는 거고요. 사실 전 어떤 분들이 그 다음 달에 이어서 등록하셨는지 아직 확인을 안 했거든요. 새로 오신다는 분들이 계시다는 얘기는 들었어요. 뭐 여기 계신 분들 전부 다 다음 주에 또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생하셨고요. 마칠게요. 수고하셨습니다.